여기 실행을 하면 이렇게 저장할 폴더를 정하라는 명령이 나오고요. 이 폴더를 지정해서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상장 슬라이드가 쭉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지정했었던 그 폴더에 들어가서 보면 이미지 상장에 보면 방금 만들었던 상장들이 이렇게 이미지 파일로 저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잔머리 대마왕입니다. 오늘은 예전에 만들었던 이름표 만들기 매크로를 좀 더 응용해서 상장 만들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기능은 비슷합니다. 만들어진 리스트를 가지고 상장 양식에 맞춰서 여러 장의 상장을 만드는데, 이번에는 만들어진 각각의 상장을 각 페이지를 그림 파일로 저장하는 부분까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장 양식을 좀 비슷하게 만들어 봤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요 반원과 선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이런 상장 문양을 만들었고, 그 안에는 텍스트 형식을 만들었습니다. 기존에 만들었던 이름표 양식을 불러왔고요. 요거를 이렇게 왼쪽으로 붙여놓고 오른쪽은 요 상장 이미지를 한 다음에 요 포맷에서 텍스트 박스 5와 텍스트 박스 6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양식, 그림과 글자 박스 중에서 이 제가 나머지를 복사해서 이 붙입니다. 그리고 상자에 보이시는 이름 값이, 지우시는 이름 값이 그리고 그거는 패드는 20%고 패드는 5%, 이시는 5%, 5%고 그렇습니다. 이어서 기존의 양식에서 텍스트 박스 5와 텍스트 박스 6를 제외한 나머지 개체는 모두 이제 원하는 양식으로 수정이 되었고, 소스를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도구, 비주얼 베이지 들어가고요. 여기 모듈에 들어가면 소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추가할 부분은 이미지 파일을 저장할 경로를 지정하는 그 부분을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파일 다이얼로그를 만들어 줘야 되고요. 선언을 해줍니다. dim 다이얼로그 파일 as 파일 다이얼로그. 그 파일 다이얼로그에서 읽어드릴 파일 경로명 그리고 파일 이름을 만들어 저장할 변수를 선언을 해줍니다. dim 파일 path 그리고 파일 name as string. 경로를 불러오는 부분을 코딩을 하면 set 다이얼로그 f는 어플리케이션의 파일 다이얼로그, 그리고 여기에서 양식은 폴더 피켓으로 폴더 피커로 이렇게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이 다이얼로그를 보이게 하고요. 읽어드린 값을 경로에 포함시키도록 합니다. select items의 첫 번째, 이렇게 하면 파일 경로를 가지고 오게 되겠습니다. 이 파일을 저장할 때 그림 파일로 저장을 하는데, 그림 파일로 저장을 할 경우에는 이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에서의 가로축과 세로축의 크기가 얼마인지를 좀 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값을 변수를 선언하고 슬라이드를 지정해서 슬라이드에서의 그 폭 크기를 가져오는 소스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로 슬라이드의 폭 그리고 슬라이드의 하이트를 싱글로 가져오겠습니다. 현재 슬라이드에서의 폭과 높이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폭은 액티브 프리젠테이션의 슬라이드 마스터의 폭, 높이는 폭을 높이로만 바꿔주면 됩니다. height. 그럼 폭과 높이를 가지고 왔고요. 기존에 만들어졌던 소스 같은 경우에는 4개의 이름표에 각각 이름을 집어넣는 케이스인데, 이 상장 같은 경우는 한 개의 슬라이드에 하나의 이름만 들어가기 때문에 셀렉트 케이스 문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없애주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 부분 없애주고 케이스 2부터 제로까지 그리고 엔드 셀렉트까지 이 부분 필요 없으니 날려주도록 하고요. 이전에 만들어졌던 코드 같은 경우는 보니까 조금 정리가 덜 된 느낌이 있어서 조금 더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이블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테이블 변수로 묶어서 따로 선언을 해주는 방식으로 좀 바꾸려고 하고요. 이 슬라이드 같은 경우도 세 번째 슬라이드에 계속 추가되는 형식이 아니라 마지막 슬라이드에 추가되는 형식으로 조금 내용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렬 먼저 앞으로 맞춰주고요. 테이블로 정리를 하기 위해서 테이블 변수를 선언을 해줄 겁니다. dim
nTable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이것을 테이블로 정의를 해주고요. 테이블에 대한 정보를 가져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테이블을 다 nTable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Ctrl X에서 nTable로 해주고, 그럼 nTable이 처음에 선언이 돼야 되니까 set nTable 있고, 아까 전에 가지고 왔던 부분들을 그대로 갖다 넣으면은 테이블 값이 그대로 가지고 오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 앞에 테이블로 되어 있는 이 부분들은 다 nTable로 바뀌면 되겠습니다. nTable. 여기도 테이블 영역을 nTable로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nTable. 슬라이드를 마지막 장에 추가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슬라이드 번호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변수를 선언하고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인티저 있는 값에 last slide라는 변수를 인티저 값으로 하나를 선언을 해주고, 이 마지막 슬라이드 값은 요 복사하기 전에 알아야 되니 이 부분은 lSlide는 액티브 프레젠테이션의 슬라이드의 카운터에다가 지금 여기서는 마지막 슬라이드에 슬라이드를 복사해서 하나를 더 집어넣고 그것이 맨 마지막 장이 될 것이기 때문에 플러스 1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기존 슬라이드 듀플리케이션에서 듀플리케이트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듀플리케이트 한 것을 move to를 하면은 정해진 위치로 갖다가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move to를 lSlide라고 해주면 맨 마지막 슬라이드에 하나가 추가가 되게 되겠습니다. 여기 슬라이드 3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들을 다 lSlide로 바꿔주면 이 부분은 맨 마지막 슬라이드에 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해당하는 값을 text5와 text6에 원하는 값을 집어넣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 저장할 경로를 묻고 경로를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슬라이드가 추가가 되면서 남편 이름과 아내 이름이 이런 식으로 들어간 슬라이드가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내용들을 그림 파일로 저장하는 부분을 추가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파일로 추가하는 부분은 매 슬라이드가 추가가 될 때마다 마지막에 한 번씩만 더 집어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파일 이름을 정해야 되니까 파일 네임을 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네임은 먼저 파일 경로를 그대로 일단 가지고 와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달러 표시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 파일 이름이 들어가는데 파일 이름은 상장을 받는 사람의 이름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상장을 받는 사람 이름이 텍스트 POS에 들어가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텍스트 POS로 하고, 그리고 확장자명을 PNG로 하겠습니다. PNG 이렇게 해주고, 그럼 이제 파일 저장되는 부분은 현재 슬라이드 액티브 프레젠테이션의 슬라이드 현재 슬라이드가 L 슬라이드니까요. L 슬라이드의 값을 익스포트를 해라. 이렇게 하면 그림 파일로 저장을 하게 되는데, 파일 이름은 방금 정한 파일 네임으로 할 것이고, 파일의 양식은 PNG로 해라. 폭과 높이는 원래 있었던 폭을 그대로 하면은 그림이 좀 작게 깨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 3배 정도로 하면 크기가 좀 적당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폭은 폭 원래 가지고 왔던 길이 곱하기 3배, 높이 또한 곱하기 3배,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라. 이렇게 하면은 모든 것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상태로 한 번 더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실행을 하면 이렇게 저장할 폴더를 정하라는 명령이 나오고요. 이 폴더를 지정해서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상장 슬라이드가 쭉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지정했었던 그 폴더에 들어가서 보면 이미지 상장에 보면 방금 만들었던 상장들이 이렇게 이미지 파일로 저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은 예전에 만들었던 이름표 만들기 파일을 응용해서 조금 편집을 해서 상장을 만들고 그 만들어진 상장 한 장 한 장을 이미지 파일로 지정된 폴더에 저장하는 것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좀 잘 만들어진 레퍼런스 파일이 있으면 그걸 복사해서 응용을 살짝 필요한 부분만 응용을 해도 우리한테 필요한 내용들을 얼마든지 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